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얼마 전에 전 세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단순히 경제 문제에만 그치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로워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그 느낌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각국 정상들은 치솟는 물가라든지 점점 험악해지는 전쟁 분위기 같은 걸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고 해요. 이렇게 다들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의 경험 자체를 아예 새로 쓰려는 거죠. 자, 그럼 그 핵심이 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바로 범용 인공지능 AGI입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건 그냥 우리가 쓰는 도구 같은 AI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우고 어떤 문제든 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AI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이 시간표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은 걸릴 거라던 게 이제는 어쩌면 바로 내년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일론 머스크는 이 변화를 그냥 잔잔한 파도 정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이걸 초음속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류 문명 전체가 사실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디지털 초지능을 깨우기 위한 일종의 시작 프로그램 같은 역할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 켤 때 잠깐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처럼요. 생각해볼 문제죠. 자, 그럼 이 쓰나미가 몰고 올 변화는 그냥 컴퓨터 속 세상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 심지어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40년이면요, 무려 10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합니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 로봇들이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건 기본이고, 머스크는 한 3년에서 5년만 지나면 인간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수술을 더 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한편 이 기술은 벌써부터 누군가의 삶을 아주 개인적이고 깊숙한 차원에서 바꿔놓고 있습니다. 놀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예시죠. 이분이 바로 제이크 슈나이더인데요.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으로 팔과 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는 상상만으로 시스템을 조작해서 지금은 1분에 41단어를 타이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지금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노동력과 지능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뒤바뀔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UBI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말하는 건 이걸 훌쩍 뛰어넘는 보편적 고소득, UHI입니다. 생산성이 폭발해서 그냥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누구나 원하는 건 거의 뭐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핵심은 이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사라지면 물건 값은 그냥 원자재 값이랑 전기세 정도만 남게 된다는 거죠. 가격이 폭락하니까 누구나 뭐든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풍요죠. 자, 그런데요.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 이게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이 꿈 같은 비전 뒤에는 인류에게 던져지는 아주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위험하기까지 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머스크 스스로도 이 전환기가 극도로 험난할 것이라고 경고해요. 왜냐하면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일을 통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로봇이 나보다 훨씬 더 잘 해낸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아무런 어려움도 고난도 없는 세상에서 오는 의미의 위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한 초지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이끌어가야 할까요? 그냥 폭주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제안하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AI가 인류에게 계속 이롭게 남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초지능을 탄생시키기 위한 생물학적 부트로더, 즉 시작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면 그 거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부팅되고 난 후에 우리에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의 엄청난 가능성과 그만큼의 깊은 불확실성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질문은 없을 것 같네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 핵심만 뽑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담대한 비전, 그중에서도 유독 그가 자주 언급하는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머스크의 최근 인터뷰, 여러 전문가 분석, 그리고 최신 뉴스 기사 뭉치를 받아서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머스크는 왜 2026년을 모든 것이 한 번에 복리처럼 불어나는 해라고 말하는 걸까요?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같은 그의 여러 회사들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26년이라는 한 지점을 향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과연 이게 그냥 희망 섞인 예측일까요? 아니면 정말 거대한 전환점이 코앞에 다가온 걸까요? 사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머스크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미 기술적 특이점의 초입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기술적 특이점이요? 와, SF 영화에서나 듣던 단어 같은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우리 인간이 그 결과를 더 이상 예측하거나 따라잡을 수 없게 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합니다. 기계가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아, 머스크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초음속 쓰나미 같아서 우리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파고가 정점에 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바로 2026년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엄청하네요. 쓰나미라니. 자, 그럼 왜 하필 2026년인지 그 거대한 그림의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자료들을 보면 모든 것의 중심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머스크의 모든 계획은 인공 일반지능, AGI 개발 시간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는 AGI, 즉 인간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빠르면 2026년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6년에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컴퓨터가 좀 더 빨라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는 AI의 성능이 매년 5배에서 10배씩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매년 10배요? 그게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년에 간신히 걷던 로봇이 올해는 달리고 내년에는 복잡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의 모든 베팅은 바로 이 폭발적인 지능의 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두뇌를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될까요? 바로 테슬라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생각하지만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로보택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머스크가 말하는 스위치를 켜낸 개념입니다. 보통 신기술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로보택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규제 당국으로부터 안전성을 증명받는 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수십만,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하룻밤 사이에 자율주행 택시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텍사스 오스틴에서 20대로 시작해서 일주일간 문제가 없으면 다음 주에 200대, 그 다음 주에는 2000대로 순식간에 늘리는 식입니다. 연간 3만 달러.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 이건 차량이 24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운행된다는 가정 아닌가요? 자료들에서 언급된 잠재적인 장애물, 예를 들어 도시의 교통체증이나 충전 시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당연히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머스크의 접근 방식은 수백만 대의 차량이 매일 주행하며 쌓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그런 엣지 케이스들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로요? 네, 비 오는 밤, 공사 중인 도로 같은 까다로운 상황들의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거죠. 그가 자신하는 건 경제적인 파급력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차량 한 대가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경우 연간 약 3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100만 대만 운행되어도 연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에 가까운 현금이네요. 이건 뭐 회사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현금 쓰나미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2020년에 모델 3 생산량을 늘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월가에서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테슬라는 타산할 거라고 공매도를 했었죠.
맞아요. 그랬었죠. 하지만 일단 생산이 본 궤도에 오르자 주가는 막을 수 없이 폭등했습니다.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그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충격이 될 거라는 게 자료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자동차 판매가 아니라는 거네요. 자동차는 사실상 이 거대한 로봇 군단을 만들기 위한 자금줄이자 데이터 수집 도구에 가깝고, 진짜 게임은 인류의 노동 자체를 대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죠. 맞습니다. 머스크 스스로 옵티머스를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부릅니다.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3세대 버전은 인간 수준의 정교한 손재주를 갖추게 되고 바로 그 2026년부터 수백만 대 규모의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수백만 대 생산이요. 근데 아직 걸음마 수준 아닌가요? 공장에서 물건 몇 개 옮기는 영상만 봤는데요. 그게 바로 AI의 기하급수적인 발전 속도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걷는 법을 배우면 뛰는 법은 훨씬 빨리 배우는 것처럼요. 심지어 머스크는 기업들이 이 로봇을 너무나도 원해서 기능이 100% 완성되기도 전에 수십만 대를 파일럿 프로그램용으로 먼저 사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아, 세미 트럭 대처럼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세미트럭 때도 펩시 같은 소수의 기업과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전례가 있죠.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현재 S&P 5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기업의 가치를 합친 것과 맞먹는 25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회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베팅이죠.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구상의 물리적 노동과 이동을 해결하려는 시도라면 자료들이 가리키는 다음 퍼즐 조각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뇌, 그 자체에 대한 것이죠. 뉴럴링크 얘긴데 이건 정말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립니다. 뇌에 칩을 심는다는 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미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 20명이 넘는 환자에게 뉴럴링크 칩이 이식되었어요. 첫 환자인 놀러나바는 전신마비 환자인데 이 칩 덕분에 삶의 목적을 되찾았다고 말했죠. 잠깐만요. 뇌에 칩을 심어서 생각만으로 마리오 카트를 한다고요? 이건 정말 자료를 읽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첫 환자인 놀러나바와 루게릭병을 앓는 또 다른 환자 제이크 슈나이더가 함께 마리오 카트 게임을 하는 영상인데요. 둘 다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오직 생각만으로 화면 속 캐릭터를 조종하며 경쟁하는 모습은 뭐랄까 기술의 힘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이크 슈나이더는 생각만으로 1분에 41단어를 타이핑하기도 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렇다면 뉴럴링크의 2026 목표는 뭔가요? 장치의 대량 생산 시작입니다. 그리고 수술 절차를 라식 수술처럼 거의 완전히 자동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 목표죠. 현재는 뇌수술이라 4에서 5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원클릭으로 1시간 내에 끝내는 수술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임플란트 임상시험도 계획되어 있고요. 단순히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면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시작은 마비나 시력 상실 같은 의료적 문제 해결이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인간과 AI의 공생입니다. 머스크가 개념적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개념적 텔레파시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랑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떠올렸을 때 그걸 말이나 글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개념 자체를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공생이라니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만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주장은 좀 극단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마치 기술 발전이라는 열차에 강제로 올라타야 한다는 것처럼요. 머스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AI와의 융합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지능은 AI에 비해 보잘것없어지고 우리는 애완고양이 같은 존재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관한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기계지능 사이의 정보 전달 속도, 즉 대역폭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AI와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그 진화를 위한 인터페이스인 셈이고요. 알겠습니다. 옵티머스라는 강력한 신체, 그리고 뉴럴링크를 통한 뇌의 확장, 이 모든 것은 결국 압도적인 지능과 그것을 뒷받침할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겠군요. 자연스럽게 XAI와 스페이스X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모든 길은 결국 압도적인 지능, 즉 AGI로 통하는 거죠.
옵티머스가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가졌지만 그 두뇌가 될 AI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일 뿐입니다. 뉴럴링크가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켜도 연결될 초지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xAI와 스페이스X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이유입니다. 이 두 회사는 완벽한 시너지를 이룹니다. xAI가 두뇌라면 스페이스X는 그 두뇌를 움직이게 할 몸체와 혈관을 제공하는 거죠. 현재 xAI는 지상의 콜로서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수십만 개의 최고 사양 GPU를 연결해서 말 그대로 전기를 먹는 괴물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머스크는 장기적으로 이 엄청난 컴퓨팅에 필요한 전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주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 우주에서요? 바로 여기에 스페이스X가 등장합니다. 스타쉽을 통해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킬로그램당 $100 미만이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궤도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유지 보수하는 건 바로 옵티머스 로봇들이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계획이 하나로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스타쉽 자체도 엄청난 기술적 도전 과제잖아요. 특히 그 거대한 로켓을 금속 젓가락 같은 걸로 공중에서 잡아챈다는 계획은 아무리 봐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머스크 스스로도 역사상 가장 어려운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핵심 기술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견디면서도 재사용이 가능한 열차 폐막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 2026년 말까지는 스타쉽이 완전히 재사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우주로 가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화성에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실 화성 얘기는 단순히 우주 탐사가 아니에요. 머스크의 큰 그림을 보면 이건 인류라는 종의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는 인류의 의식을 우주에 존재하는 작은 촛불에 비유합니다. 이 촛불이 3차 세계대전이나 소행성 충돌 같은 재앙으로 지구에서 꺼져버리지 않도록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건설해서 백업을 만들어둬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 의식의 백업이라 정말 거대한 비전이네요. 이 앞으로 30년 안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 위대한 여정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는 셈이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AI가 등장하며 뇌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고 마침내 화성의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기까지 오늘 우리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2026년을 기점으로 펼쳐질 일론 머스크의 믿기 힘든 비전을 하나로 꿰어보았습니다. 자료들은 이것이 단순한 말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드웨어는 무서운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들의 삶이 바뀌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머스크의 말처럼 이 거대한 전환의 과정은 사회적 불안과 엄청난 풍요가 공존하는 아주 험난한 범피 시기가 될 겁니다. 갑작스러운 일자리 소멸이나 부의 재분배 같은 문제들이 터져나오겠죠. 머스크는 이 풍요의 시대에는 일이 취미처럼 선택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술의 차원을 넘어선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로봇과 AI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심지어 당신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일까지도 당신보다 더 잘 해낸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시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일지도 모릅니다.